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화웨이가 자체 PC 운영체제, 그 하모니 OS를 공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거대한 상대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죠.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배경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움직임의 배경,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화웨이가 PC용 하모니 OS 이걸 공식 발표한 건데요. 이게 그냥 새 OS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일단 최신 폴더블 노트북 있잖아요. 메이트북 폴드. 여기 먼저 들어간대요. 펼치면 18인치나 되는 그 모델이죠. 6월 6일부터는 다른 모델들, 메이트북 프로 같은 거랑 같이 나온다 하고요. 폴더블의 자체 OS라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가격대도 보니까 한 1,100달러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정부나 기업용 그 일반 노트북 모델에도 이 하모니 OS가 탑재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소비자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이 사실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기술 경쟁, 이걸 넘어서는 그 미국의 기술 제재에 맞서서 어떻게든 자립하려는 중국이랑 화웨이의 큰 그림,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죠. 맞아요. 예전에 그 2019년의 제재 때문에 안드로이드 못 쓰게 되면서 스마트폰용 하모니 OS 만들었던 거. 네네,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PC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 생태계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요.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걸 넘어서 어쩌면 앞으로 기술 표준이 좀 이렇게 나뉘는 그런 걸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움직임이고요. 자체 생태계 구축이라 듣기만 해도 엄청난 도전 같은데요. 근데 운영체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쓸만한 앱, 프로그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마 화웨이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위챗이나 QQ 같은 중국 내 필수 앱들은 물론이고 한 2,000개 넘는 앱이랑 호환되도록 막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000개라. 그래도 윈도우나 맥 생태계에 비하면 아직은 좀 그렇죠? 그렇죠. 화웨이의 그 리처드 위 CEO도 인정을 했어요. 윈도우란 맥 OS가 수십 년간 쌓아온 벽이 워낙 높다고. 그러면서도 이걸 어렵지만 올바른 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어렵지만 올바른 길. 비장함마저 느껴지네요. 그만큼 힘들지만 이건 꼭 가야 하는 길이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5G 장비나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 강자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야심이네요. 모든 기기를 다 하모니 OS로 연결하겠다. 와, 그림이 정말 큰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내부 시장 상황도 약간 화웨이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게임이나 AI 이런 수요 때문에 올해 중국 PC 시장이 한 3%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이제 정보 보안을 되게 강조하면서 자국 기술 사용을 막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윈도우를 점차 이걸로 대체하려는 움직임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노트북 살까 이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인 힘겨루기 이런 게 다 얽혀 있군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화웨이의 이 PC용 하모니 OS 출시는요, 단순 신제품 발표가 절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디커플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화웨이가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서 독자 생존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장악하려는 어떤 야심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꽉 쥐고 있던 윈도우나 맥 OS에 맞서서 특히 그 앱 호환성이라는 엄청난 벽을 넘어야 가잖아요. 이런 새로운 운영 체제가 과연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결국엔 기술 지형을 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게 될까요? 아니면 결국 기존 강자들이 계속 우위를 지켜나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